자,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무려 전기를 해외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쓰겠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문정부에서 자꾸만 탈원전을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자력 발전이 좋은지 아무리 설명해 줘도 소용이 없죠. 일단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원자력 발전은 나쁜 발전이다라는 게 꽉 박혀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광 풍력 발전 비율을 무려 71%까지 늘리겠다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어마어마한 비효율과 국가 재정 적자, 세금 낭비를 무엇으로 메꾸느냐?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펑펑 수백조씩 낭비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전기를 수입해가지고 쓰겠다라는 발상입니다. 자, 이게 뉴스 많이 본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거의 2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최근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 뉴스에 무려 2021년 현재 6월 7월 달 최근에도 또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여러분, 이 양반들의 진정한 의도는 사실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해외에다가 어떤 이권 사업을 챙겨주고 지들은 그 대가로 뭘 받기라도 하겠다라는 건지, 물론 이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우리나라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해외에다가 이권 사업을 챙겨주는 이런 행동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도 그걸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소위 친환경 발전 비율을 이렇게 지금 무리하게 높이면은 상시적으로 정전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외 매체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큰 주제가 두 개예요. 전기를 해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거, 전기 수입한다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거고 탈원전 정책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문정부는 이른바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국가 전체 전력의 그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달콤한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정신나간 계획입니다. 산업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수백조가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나 뭐 재생에너지 비율을 국가 전체 전력, 중앙전력 공급량의 70%까지 늘린다라는 거는 이 수백조가 넘는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도 정작 나중에 가면은 아무것도 나라 안에 남는 게 없는 실패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라는 거는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완벽하게 들리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날씨나 기후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컴퓨터를 못 킨다고.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가 반복되거나 비가 오는 날씨, 춥고 태양빛이 약해지는 날씨, 안개가 끼거나 미세먼지가 끼거나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발전량이 제로에 가까워져 버려요. 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발전 능력 자체가 안정적으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의 반도 확보하기 힘든 발전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니까 이거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산업에. 근데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여름철이나 산업 현장에서 어떤 거대한 산업 전기 수요가 있을 때도 거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전기 생산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1호기를 돌렸다, 2호기를 돌렸다, 풀 가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으로 국가 전체가 필요로 하는 어마어마한 전기 수요량의 그런 메인 물량을 공급을 해주고
그 뒤에 이제 현실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거는 화력발전소를 적당히 첨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전력 수요량에 맞춰가지고 국가도 전기 생산량과 공급량을 아주 유연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전기 수요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해답이 나온 겁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제가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미 기존의 우리나라 정치권과 전력 전문가들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정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판을 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라는 건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그런 시내 상점과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회사들도 대부분 쉬는 새벽 시간에는 전기 수요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국가도 전기 생산을 적게 해야 이득입니다. 그 불필요한 자원과 돈의 낭비는 막아야 되겠죠. 자, 반대로 제철소에서 전기 용광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산업 현장에서 대낮에 대규모 전기를 필요로 할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전기 수요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도 벌고 살고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 오겠죠. 기업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와야 월급이 끊기지가 않아야 국민들의 가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돈을 벌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은 한여름이나 한겨울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여름, 무더운 한여름이나 아주 날씨가 추운 겨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방을 하기 위해서, 따뜻한 난방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전기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거에 발맞춰가지고 국민들을 도와주려면은 인위적으로 전력 수급이 조절 가능한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야. 유일한 선택지라니까. 실컷 수십조 원이 넘는 세금을 친환경 같은 것들에다가 갖다 퍼부어 봤자 고작 날씨 하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친환경 발전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말장난이고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뉴스를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이 뉴스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문정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토록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원자력 발전이 나쁘다라고 노래를 불러댔죠. 근데 정작 이 양반들이 7월 달에 서울의 온도가 37도가 넘어가고 이번에 엄청 더웠을 때는 국가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원전을 풀 가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있는 원전을 쓰는 건 당연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그게 평소에 탈원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작 필요할 때만 원전의 도움을 받는다라면 그 어리석은 태도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결국 국민들의 전기 수요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도, 눈앞의 현실을 보고도 모르는 거야. 잘못됐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올여름에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를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원전이 한두 개만 없어도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의 가정집은 물론이고 값비싼 전자제품, 반도체 제품을 고품질로 생산해야 되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도체 대기업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발전소? 아무 발전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를 국민과 기업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은 뭐다? 원자력 발전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뉴스도 한번 보세요. 평소 그렇게 탄소 배출량이 어떻네, 환경이 어떻네 이런 드립을 치던 애들이 정작 전력 수급난이 시급해지니까 석탄 발전소까지 끌고 와가지고 풀 가동을 했다라고 해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빨간 밑줄까지 위에다가 쳐놨습니다. 급하니까 이것들이 결국 믿을 게 뭐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 말고는 지들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석탄 발전소는 사실 많이 돌리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 많이 나오고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좀 그런 발전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바보 같은 이런 행정 수준이. 환경 핑계 대면서 탈원전을 해놓고 결국 자기들이 힘드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풀가동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석탄 발전소까지 풀가동을 하고 있대. 만약에 보수 정권 시절에 미리 예측되었던 대로 계획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한두 개만 더 늘려놨더라도 이런 바보 같은 일은 없었겠죠. 석탄 발전소를 풀가동해야 되는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나라 정치 수준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일개 유튜버보다 못하다니까요. 못해요.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똑똑한 동네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제가 한 이틀만 정치 가르치고 국가 운영에 투입을 해도 이따위로 국가 경영을 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전문가들한테 각 분야를 맡겨놓고 내버려 두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것들이 지금 국가 최고 사령부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자, 최근에 세계적인 해외 물류 기업에서 매우 재미있는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한국이 올 7월 달에 석탄 수입량이 최근 5년 동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석탄 수입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이 2021년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탄 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난데없이 석탄 수입량이 왜 이제 와가지고 21세기에 최고치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보신 것처럼 석탄 발전소를 풀 가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석탄 발전소를 풀 가동을 하니까 석탄 수입량이 최근 몇 년 동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입니까, 여러분? 환경 핑계로 탈원전하는 사람들이 정작 석탄 발전소는 최대치로 풀가동을 한다라는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환경을 위해 가지고 태양광을 한다면서 정작 우리나라에 땅이 없으니까 보통 30년, 40년 이상 묵은 그런 막대한 삼림들을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다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성숙한 숲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죠? 이거 저 유치원 다닐 때도 제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숲은 홍수도 조절해주고 산사태도 예방해주고 그 나무 뿌리들이 흙을 단단하게 붙잡아주죠. 또 이산화탄소도 흡수를 해주면서 우리 인간과 생명체들에게는 꼭 필요한 산소도 대량으로 공급해줍니다. 그게 바로 30년, 40년 이상 묵은 성숙한 숲의 위력이에요. 역할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문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심한 정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숲을 다 밀어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태양광을 깔고 그 과정에서 또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국민 세금을 헤쳐먹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뭐 제대로 전기 생산이라도 하느냐? 아니죠. 비만 내렸다 하면은 다 휩쓸려 내려오고 작살나고 날씨 안 좋고 비 내리면은 또 전기 생산도 못하고 산은 무너지고 시골 동네 마을을 흙더미가 덮치고 도로를 덮치고 도로가 막히고 그럼 여러분 그거 누가 공짜로 칩어줍니까? 아니죠. 산사태 나면은 저것도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저 전국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낭비가 전국에서 얼마나 수십조 원 이상 낭비가 벌어지고 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저러니까 나라 안에 돈이 없는 거지. 저러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국가 경영이나 이 대규모 조직을 경영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별게 아닙니다. 국가 경영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자꾸만 어디서 돈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왜? 효율적으로 조직을 돌리고 이런 데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비용을 계속해서 절약할 줄 알거든요. 꼼꼼하게. 길 가다가 그 공원에 수도꼭지가 틀려 있으면 그거를 잠그듯이 결국 대규모 조직의 경영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거든. 반대로 여러분들 이게 무능력한 사람의 손에 커다란 조직이 들어가면은 180도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1년 예산 꼬라지처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백조의 돈도 무능력한 사람의 손에 그 경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계속해서 무한한 돈도 부족해지고 또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원리라니까. 유능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조금만 있는 돈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거고 반대로 무능력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 돈도 부족하기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은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것들의 배출량이 가장 적은 최고의 발전 방식입니다. IAEA 자료 공식 출처예요. 자, 초창기 건설비에 비록
이 원자력 발전소 시설이라는 게 물론 좀 중후장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초창기 건설비에는 비록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거는 100%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자국의 기술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일단 지어 놓으면은 지어 놓은 값을 충분히 합니다. 안정적으로 원전은 대규모 전기 생산을 변수 없이 꾸준히 이렇게 발생을 해주니까요. 그러면은 이 안정적인 전력 수요, 전력의 그 공급을 믿고 수급을 믿고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도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고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선택 한 해만에 무슨 배부른 소리를 선택권이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유일한 길, 필수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도 아끼고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의 세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탄소 배출량도 적고 숲도 파괴하지 않고 이런 거는 덕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딸려오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을 버리고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서 전기를 수입해가지고 써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결국은 북한 영토 같은 곳을 거쳐가지고 송전선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먼 거리를 송전하면서 낭비되는 전기의 양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바보 같은 일입니다. 결국 중국이나 북한에게 에너지 생명줄을 잡혀가지고 걔네들이 툭 하면은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라는 협박이나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남의 나라의 약점을 쥐어주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물론 문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애초부터 이런 것들이 목표였다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답이 맞아떨어지기는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을 비롯한 자유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고의로 적국에다가 국익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의도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모든 퍼즐이 간단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나쁜 정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것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지 마세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